2600년 전 한 청년이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끝없는 부와 권력까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궁전 밖으로 나갔고 생애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았고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물었습니다.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얹으려 합니다. 2600년 뒤 인류는 전혀 다른 방식인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길이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결국 같은 장소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19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쳤습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벽에 쏘면 이 전자는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단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찰하는 순간 입자처럼 굳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누가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붓다의 질문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드는가? 세상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가? 붓다는 26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실험실에서 그 가능성을 수치와 방정식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의 현상이 우리 일상적인 의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 영역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작은 입자 하나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은 붓다가 말한 무상과 무아의 개념과 놀랍도록 공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나는 확실히 여기 있고 세상은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하며 문제는 항상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의 인간들은 단순한 질문만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저 맹수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생존을 위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들은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류의 의식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별들은 무엇인가? 비는 왜 내리는가? 자연을 이해하려는 질문들이 과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깊은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인류는 바깥 세계가 아닌 자기 내면을 향해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학과 종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에서는 붓다가,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마치 인류의 의식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또 한 번의 의식 확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가 라고 묻고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다르고 답이 다르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확장된 사람의 질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붓다와 양자역학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다시 붓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수많은 철학자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혼은 뭔가 같은가? 다른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고 붓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침묵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붓다는 이런 질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화살을 빼려고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마을 출신이며 키는 얼마나 되는가?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깃털은 어떤 새의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답을 듣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람과 같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고통 자체이다.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를 알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쓸모없는 질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질문,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찾아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6년간의 치열한 탐구 끝에 그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고통이 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고통은 끝날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네 가지 진리 안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인정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그 원인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갈증처럼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지금과 다르게 되려는 마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으면 고통스럽고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양자역학의 개념 하나를 가져오면 이 순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양자역학에는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순간,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순간 나머지 가능성들이 사라집니다. 가래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오직 하나의 형태로 고정시키는 순간 나머지 모든 행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 직장을 얻어야만 행복하다. 저 사람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하나로 고정시킬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전생의 업보나 인과응보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카르마는 의식의 패턴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같은 감정이 생기고 같은 감정이 반복되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건 외부의 운명이 아니라 내면의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이 패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에는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것은 붓다가 말한 연기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꽃이 존재하려면 씨앗이 필요하고 씨앗이 자라려면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고 물은 구름에서 왔으며 햇빛은 태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작은 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했는가라고 묻는 대신 어떤 조건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비난과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아의 개념에 도달합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나,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나는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입자 수준에서 보면 경계는 흐릿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고정된 경계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제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지키려는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방어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아프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나가 애초에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마치 파도가 자신을 바다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파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본래의 바다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붓다는 그 열쇠가 알아차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패턴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에 휩쓸리는 것과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에 휩쓸리면 우리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분노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양자역학에도 이와 비슷한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무수한 가능성이 파동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패턴을 관찰하는 순간 그 패턴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의 확장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에서 우리는 기계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고 어떤 질문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묻히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피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끝없는 자극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결국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도 그 답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는 파동함수 붕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흥미로운 건 이 붕괴가 일어나는 조건이 바로 관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어떤 현실이 펼쳐지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도록 작동합니다. 왜 나는 항상 불행한가 라고 묻는 사람은 불행의 증거를 계속 찾게 됩니다. 뇌가 그 질문에 맞는 정보를 필터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뇌는 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의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붓다가 말한 팔정도의 첫 번째 길이 바로 정견, 즉 올바르게 보는 것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렌즈가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고 렌즈가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순수한 객관적 현실이 아닙니다.
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관계를 바꿔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바꾸는 것, 즉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면 됩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라는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기대가 먼저 올라오는지,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하루는 걱정할 일을 찾아내고, 기대로 시작한 하루는 기대할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붓다는 26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100년 전 실험실 안에서 전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 현실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의식은 분명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여성의 참정권 박탈, 아동 노동.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도 미래 세대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의식이 더 확장되면 그것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죠. 붓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개인의 의식 변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의식은 전염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전염되듯이 평화와 지혜도 전염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 파동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질문의 범위가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모든 존재로 넓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함께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질문이 커지면 삶도 커집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고요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평화가 아닌 모든 존재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식의 확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라고 묻는 대신 저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 있기에 저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쌓이면 의식 전체가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카르마의 패턴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내 가르침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하라. 양자 역학도 말합니다. 관찰하기 전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가 어떤 현실이 펼쳐지느냐를 결정한다. 2600년의 지혜와 100년의 물리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품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들 중 하나가 현실이 됩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식은 확장됩니다. 파도가 자신이 바다였음을 깨닫는 순간처럼 언젠가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조금씩 더 넓게, 조금씩 더 깨어나면서 질문과 함께 걸어갑니다.